안녕하십니까, 이동환 기우입니다. 오늘은 때를 낳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공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천하의 천하이다. 천하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자는 천하를 얻고, 천하의 이익을 혼자 차지하려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 그의 탁월한 정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강태공은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이며 건국공신입니다. 본명은 강상이고 자는 자아이며 태공망이라고도 합니다. 72세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됐으며, 문왕의 아들 무왕을 도와 상나라 주왕을 멸망시켜 평정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제나라 제후에 봉해지고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강태공인 강자의 집안은 상과 은 왕조 때 몰락하여 평민이 되었으며, 강자 때에는 천민과 다름없는 비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마시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으나 처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사를 돌보지 않아서 아내도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밥장사와 도살업도 했으며, 고향을 떠나 한나라 수도인 조가 부근에서 장사와 종업원 생활을 하고, 조가에서 주점을 열고 점쟁이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실상을 경험했습니다. 상나라의 비간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상나라 주임금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나라의 불안한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인재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때 사귄 친구들이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상나라 주임금의 폭정이 갈수록 심해지고 국운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장차 주나라 문왕이 될 희창이 유리성에 유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희창의 측근이 강자를 찾아와 구출 방안을 상의했고, 강자는 상나라 주왕의 취향에 맞는 재물과 미녀를 바치고 희창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나라의 부패와 분열을 부추기는 이간술인 경상책을 희창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세는 이미 희창에게 기울어졌지만 강자는 함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위수 강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희창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희창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사의 자리에 모셔갔습니다. 강자는 희창에게 무력으로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멸상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강태공은 그 당시 폭넓은 활동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으로 천하 정세를 내다보는 판단으로 상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정치 전략을 수립하여 주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으며, 군주를 바르게 보호자한 유능한 정치가이며 군사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가의 시조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정치와 군사 전략이 그의 병서인 육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강태공은 천하대세를 읽을 수 있었으며 상나라의 국운을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책략을 미리 치밀하게 구상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책략으로 천하대세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희창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귀신을 숭배하는 부패된 상나라는 무너지고 인간의 의지와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새 나라를 열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곧은 낚싯대를 위수광에 들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희창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때를 낚던 낚시를 거두고 나아가 상나라를 멸하는 멸상책을 내놓고 희창을 세워 천하대세의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나라의 공신이 되고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왕들이 명심하고 자신도 마음에 새겨야 할 천하를 내 것이라고 하면 천하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정권을 잡는 위정자가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천하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천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심을 버리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되새기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